이리 오너라, 이리 온! 어제는 제가 해설 사실 안 나왔고 그저께 최진현 연구원 녹화하는 걸 내가 어제 병원에서 하여튼 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거의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도 어제도 병원에 있다가 하여튼 잘 됐고 근데 다행입니다. 갔다 와서 새벽에 가서 씻고 왔더니 오늘 좀 살 것 같은데 왔더니 웬일이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내가 방에서 소리 들렸냐? 지금. 뭐 크진 않았는데요. 그랬어? 네, 근데 뭐 그럴 만한 이슈긴 해서 제가 되게 온순한 줄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 근데 시장이 참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다고 결국은 또 뭐 시나리오 맞다 틀리다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수 얼마단 정말 두 번째. 그러니까 고민은 결국 우리가 좋은 주식을 어떻게 찾을 거냐에 있고 포트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한 2, 3주 전부터 고버스 얘기했다가 정말 막 댓글 테러 당하고 막 온갖 욕을 다 먹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좀 방향성에 투기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추어 투자자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셔야 돼요. 결국 저는 뭐 지수 오르고 이건 두 번째고 그냥 전자가 움직이면 고버스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을 해왔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한 번은 빠지지 않겠지. 근데 그럼 한 번 빠질 거면 뭐 한 배짜리를 하든지 아니면 옵션을 뭐 조금 해서 풋옵션을 좀 사놓던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 놓든지 이거는데 고버스를 샀다는 거는 그냥 한 방에 벌어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였죠. 근데 잘못됐다기보다 좀 위험하다는 보통은 생각이. 이제 해칭 개념으로 안 하시고 다 그냥 투기 거래를 그거에 이제 그쵸. 몰빵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걱정인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상투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050이면 상당히 많이 왔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2050도 삼성전자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삼성 그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전배순 연구원 얘기 듣고 나니까 상당히 좋아져서 봤던 건데 여하튼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다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오늘 우리 김현 연구원 할 방탄도감 전형적인 소외 섹터죠. 이건 소외주니까 관심 없어. 지금부터 공부를 해주시고 또 이게 얼마 정도 오면 저기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굿 컴퍼니가 있는데 이 굿 컴퍼니가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 살까? 이 고민을 지금 해두셔야 그렇죠. 그 가격이 왔을 때 사놓고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단한 말을 하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세계라는 게 엄청나게 현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막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막 엄청난 거대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환호해요. 왜냐면 뭔가 알 것 같으니까 인과관계를. 그것도 별로 오늘 진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진폴의 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오늘 아침에 좀 우리 일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보면은 잠깐만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폴 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진폴이라고. 이유를 안다고 해서 당신이 시장에 환심을 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마치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틀린 이유를 알아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도 득이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식시장에 유튜브 시장에서 좀 최근에 저도 유튜브를 뭐 하여튼 2만 명 빨리 만들겠다면서 봄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건 그냥 뭐 이유를 알고 뭔가 내가 이만큼 알았어. 그거 투자 별 상관 없어요. 아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질 내용은 기업 그 자체입니다. 산업 그 자체일 뿐이고 뭐 겉도는 주변 얘기는 별 의미가 없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냥 방향성이야. 오늘 당장 말해가지고 오늘 뜨고 내일 내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 준비해놓고 좀 대비합시다. 또 빅 이벤트가 그걸 할 뿐이에요. 근데 뭐 제가 전에 어디 나가가지고 그날 2,000포인트는 좀 만만한 지수대가 한마디 했더니 그 2,000포인트가 상투란 얘기냐 뭐. 근데 사실 그날 했던 얘기는 아니 2,000장이 좀 만만한 지수대가 아니지 삼성전자와 신한지주 같은 걸로 포트 재편하고 기다립시다. 그 얘기하고 왔는데도 그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방탄도감을 할 텐데 이거 또 엔터 기업들 중에서 뭔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공연장을 가게 되면 좋아질 기업이 있을 때 뭔가를 BTS를 보면서 좀 찾아내 놓으시고 그 기업을 지금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야 내가 이 주가에 오면 한번 사놔야지.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맞습니다. 김현우 연구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왜 반도체 움직이는데 오늘은 쟤네들은 또 엇박자로 미디어 엔터에 또 이럴 거라고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직은 지금 소외주죠. 그러니까 보통 이럴 거예요. 이번 장에서 소외주고 오늘부터 이제 다들 삼성전자만 얘기하고 있을 거고 또 좀 지나면 또 은행주만 얘기하고 있을 거고 또 뭐 네이버가 막 움직이면 그때 네이버만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참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한번 정말 한번 글도 한번 써보고 싶을 정도로 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앞에서 사탕발림을 해야 좋아하는구나. 그때 내가 그래서 저희는 이리오는 사실 모토가 함께 고민합니다. 사탕발림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아침에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냐. 아침에 이런 문제를 갖고서 제가 제일 알잖아 현영아. 알고 있습니다. 나 용납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말 돌리는 거랑 말 만드는 거랑 그리고 뭐 쌀데기 없는 걸 핑계 대는 거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 이베스트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 컴퍼니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공부해놓고 준비해두는 차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방탄동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뜬금없냐 하시지 말고 일단 인사는 했지 내가. 네네네. 했다면 우리 시작할까? 네. 너무 아침부터 격앙되게 해서.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비교적 갑작스럽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연초부터 얘기들은 이제 계속 되어 왔었으나 이제 뭐 3월 달에 이제 빅히트가 플레디스 엔터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루머가 급격히 불거지면서 조금 뭐 올해 상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코로나 업황에서 상장해서 과연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못할 거다. 팽팽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급격히 기류를 탄 게 5월 2, 3일 정도에 그 유료 언론지 더벨이라고 아실 겁니다. M&A 전문 유료 언론인데. 머니투데이 더벨 다 알아요. 예.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굳이 첨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플레디스를 인수한다더라. 내부자 전원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이제 5월 25일 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저희 플레디스 인수했습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공식 발표를 하고 나서 3일 뒤인 5월 28일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빠르면은 8월 말 한 9월 초 이 정도에도 코스피에서 거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일단은 이제 빅히트 상장에 대한 부분 일단은 빅히트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가장 포커싱을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장을 하기까지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고 올해 뭐 어떻게 보면 암울한 K-팝 산업 그 업황 하에서 지금 주가는 그러면 안 좋아진 업황 대비 어느 정도에 와 있고 과연 사도 되느냐. 저는 사실 이제 뭐 상장 3사 중에서는 SM이 빅히트 IPO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장 이제 좋은 사이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11페이지에 표 2번을 잠깐 봐주시면 자료도 뭐 그림 자꾸 올려달라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업로드가 되게 느려져서 하는 거니까 자료는 그냥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무료로 다 배포합니다. 이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11페이지 일단 봅시다. 네, 11페이지에 표 2번을 봐주시면 예비심사 청구를 5월 28일에 했고 승인이 빠르면 한 달 반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정도에는 승인이 나고요. 보통 한 달이 안 돼서 증권신고서가 나오니 제가 이제 좀 조금 넉넉 잡아서 9월 중순 정도에 거래 재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아마도 이제 빅히트 입장에서는 2분기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IPO 가격 결정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8월 말 9월 초 정도에 거래 재개가 가능한 시나리오로 최대한 빨리 땡겨서 할 거다라는 게 저희 하우스의 이제 기본적인 이벤트 드리면 8월 말 9월 초에 이게 올라오면 그때는 엔터가 좀 움직일 수 있다 보는 거야? 그렇죠. 그 전 뭐 한 2주 정도 좀 싸져 있으면 좋겠네. 네, 그렇죠.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잡는 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 8월쯤에 한번 빠져만 있어주면 8월 정도에 변동성이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대에 와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모멘텀 보고 뭐 진로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8월 말 9월 초 막상 올라오면 그때는 굉장히 그때는 사실 그렇죠. 미디어에서 엄청 떠들겠지만 오히려 9월 초가 되면은 빅히트로 모든 관심이 쏠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빅히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12페이지보다는 15페이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그림 4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 거는 생각보다 이제 오래됐습니다. 200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15년 차인데 처음에는 이제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시면 K-Will 8 뭐 2AM 뭐 글램 망했고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이 올해로 지금 이제 데뷔 7년 차
정도를 맞이했는데 지금 방탄소년단 밑으로 TXT 여자친구 뭐 등등 이렇게 있지만 여자친구 여기에요? 예. 난 글램도 알아. 글램도 아십니까? 이 몸 배우랑 관련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거기 그 글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방탄소년단이 빅히트라는 회사에 90에서 95% 매출과 이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PO 승인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왜냐면 단일 제품 매출이잖아요. 제조업으로 본다면. 그래서 인수를 한 게 그 밑에 보시는 세븐틴과 뉴이스트, 요 두 팀의 보이그룹이 플레디스 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고요. 이 두 팀을 인수함으로써 이제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90에서 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BTS, 방탄소년단이 빅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고요. 여기서 플레디스가 걔네 말하는 거죠? 옛날에 국무 같은 거 막 주던 그룹. 걸그룹. 세븐틴, 걸그룹은 맞습니다.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 애프터스쿨이 여기 이제 소속이고요. 근데 이제 애프터스쿨은 지금 이제 뭐 사실 이제 매출 비중은 좀 미미하고 현재는 세븐틴이 거의 한 7-80%, 뉴이스트가 한 20-30% 이렇게 이제 보이그룹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엔터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말씀드렸던 빅히트 내에서 BTS의 매출 기여도가 16페이지 밑에 그림 6번과 7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6번 그림은 음반 판매량에서의 BTS 비중 보시면 95에서 플레디스 인수로 인해서 74로 떨어졌고요. 오른쪽 그림 7번에서 보시는 공연 모객수 내에서의 BTS 비중은 기존 91에서 플레디스 인수 7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IPO 승인 거래소와의 어떤 심사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 매출처의 매출 비중이 70%다. 그래서 사실 이제 IPO 승인까지 좀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 플레디스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 17페이지는 이제 그림 8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빅히트의 이제 밸류의 변천사입니다.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가 뭐냐면은 오른쪽 단위가 이제 억원 단위인데요. 억원 단위로 연도별 빅히트 밸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16년, 17년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찍혀 있는 때가 거래가 일어난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 밸류죠. 11년도에 90억, 12년도에 150억. 너무 낮아서 이게 지금 숫자 안 보이는 거고요. 16년도에 500억 밸류의 거래가 일어났고 17년 3천억, 18년 9천억. 최근 거래 가격이 9천억입니다. 이 9천억에 들어온 주주가 맨 위에서 보시는 스틱벤처와 넷마블입니다. 스틱벤처와 넷마블이 대규모, 넷마블이 25% 들고 있고요. 스틱이 12.2%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대 주주, 3대 주주로 크게 거래가 한번 일어났던 게 2년 전 2018년도에 9천억의 거래가 일어났고, 그럼 과연 이제 2년 뒤인 올해 이제 IPO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뭐 엑시트 수익률, 내지는 이제 최근에 거래 가격, 그리고 상장 3사와의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못해도 2조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 저는 2.5조를, 그러니까 유통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신다고 본다면 2.5조 이하에서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다. 근데 3.5조 이상에서는 매수했을 때 크게 먹긴 어렵다. 근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이게 방시혁이라는 JYP에서부터 방시혁 씨가 있던 걸로 맞습니다. 아는데 네. 천재적인 어떤 크리에이터 작곡가로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듀서로 이런 사람이 만들어서 이 절대적인 방시혁의 어떤 이런 대표의 힘이었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BTS인데 BTS도 군대가 오르지 않아? 군대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거 네. 가치가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보이그룹과 걸그룹은 이 라이프 사이클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걸그룹은 보통 1년 계약 주기 7년이 넘어가고 나면 너무 잔인한 말인데 그거는 뭐 현실적인 하긴 우리나라 부분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그룹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군입대 이슈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1세대 보이그룹들이 지금 제대 후에 복귀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오히려 활동량이 늘면 늘었지. 슈퍼주니어가 작년도 앨범 70만 장 팔았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60만 장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긴 좋은 사례고 나쁜 사례도 동방신기. 있잖아요. YG 엔터의 결국은 빅뱅이요. 빅뱅은 다 그냥 빅뱅은 사실 군대를 가설하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서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깨져버리잖아.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슈퍼주니어면 그냥 착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도 그러니까 묻혀 이게 사실 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하고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니, 결과론적으로 대입한 걸 수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비교적 군대 갔다 와서 잘 안착한 모델인 동방신기 슈퍼주니어나 그 다음에
좀 약간 이슈가 있는 빅뱅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군입대 전에 개인 활동의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예요. 그래. 야, 이거 빅뱅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군입대 이전에 이미 GD나 태양이 YG의 빅뱅이 군대 입대 직전 2016년도에 1년에만 250만 명을 모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일본에서 빅뱅이라는 곳은 일본이 아니라 1년 동안에만 200에서 250만 명의 투어 모객을 하고 갔는데 그 중에 60%인 150만 정도는 빅뱅 완전체로 공연을 한 거고요. 100만이 뭐냐면은 GD 70만에 태양 30만이에요. 혼자서만 솔로 활동만으로 100만을 모객하는 팀이 빅뱅이에요. 개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개인 하나하나가 이미 브랜드화가 확립이 되어 있는 게 GD 태양이거든요. 근데 BTS도 굉장히 우리는 아미들이 아니니까 난 아미가 네네네. 아니니까 모르지만 하나하나의 개성도 굉장히 강한 물론 뚜렷하죠. 예. 근데 이제 개인 활동으로 인해서 아직은 어떤 정량적인 지표상으로 뭐 개인 투어를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제 군대를 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정도의 텀 동안 군대를 가는 기간 동안에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는 있죠. 나눠서 갔다 올까? 뭐 3명 나눠서 갔다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한 명씩 순차적으로 갔다 온다는 얘기도 나는 있는 상황인데요. 빅뱅은 잊지 못하는 게 내가 일본을 좋아하니까 네. 언제 일본을 여행을 갔다가 네. 근데 거기도 어떤 도시였는데 아주 큰 도시가 아니었거든. 작은 도시겠죠. 예. 거기에 네. 무슨 그런 큰 공연장이 그렇죠, 하나 있어. 그렇죠. 아주 적은 도시가 네. 있는데 지방 우리로 하면 청주 같은 도시. 청주 같은 데서 예. 와 거기로 사람이 그냥 예. 이 빅뱅 그 조그맣고 야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아주 그럴 때가 아니었거든. 예, 빅뱅이 예. 일본에서는 거의 신적인, 도시에 그게 예. 막 다 플래카드가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깜짝 놀랐던 기억이 네네. 있어. 그러고 나서 와서 야 YG 봐야겠다 했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실적에 대한 전망과는 YG의 주가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 똑같이 지금 SM과 비슷한 시가총액 6천억 수준에 와 있는데 SM은 그래도 정상화 예를 들어 내년 이익이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추정하는 반면에 YG는 1, 2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YG는 예. 좀 안타깝게 그러니까 그런 빅뱅에 대한 어떤 밸류를 굉장히 그런 높게 생각이 있어서 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 이제 보이그룹의 수명에 대해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동방신기가 지금 2년 뒤면 이제 40입니다. 브로게 아이돌인데. 근데 한번 동방신기 팬은 네. 그 토호신기라고 하죠.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 네. 앨범까지 다 갖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우리 연애 한 번 안 하고 지금 또 오로지 토호신기 팬으로 사는 내가 아는 그렇죠. 토신기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닛산 스타디움 3회를 채웠어요. 어마어마한 8만 토신기. 명짜리 스타디움을 3회를 매진시켰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공연 시장 열려야 엔터를 볼 것 같아.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게. 그건 솔직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래야 이제 이게 조금 공격적으로 보는 사이드에서는 12월 1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12월 내년 1월. 남들 웃을지 모르지만 예. 내가 이제 어제 이제 요새 병원에는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왜요? 더 죽겠는 거야 어제 1인실에 있는데도 예. 그래서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어가지고 네. 그냥 어디 잠깐 시원한 네. 에어컨 찾아 네. 나가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다 든 생각인데 생각보다 지금 그 되게 늦어질 것 같은 업종이 정말 여행과 엔터잖아.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 네. 지금. 네. 내가 속으로 야 이게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결정적으로 한 방이 나올 것 같은 것들이 이런 쪽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생각 들더라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져주면. 네. 여행하고의 비교는 이제 조금 의미하면. 왜냐면 이제 아웃바운드고요. 그렇지. 아웃바운드보다는 그래도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인바운드가 조금 더 회복이 빠를 거고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로컬 안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영관이나 엔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국 안에서 공연 보통 대부분의 콘서트 관객은 로컬 관객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하고는 그러니까 여행보다는 당연히 이제 회복이 빠를 텐데 엔터는 상영관하고도 다른 게 상영관은 가서 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엔터는 음반음원이라는 그 무형의 이제 세일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어를 못 가는 대신에 지금 음반음원은 계속 레코드 하이입니다. 야, 그거 더 하이야? 쏠려요. 예. 오, 나도 또 요새 업데이트 안 하고 있어. 트와이스가 50만 장을 팔았고요. 초동 일주일 동안 초대 트와이스 앨범이 새로 나왔어? 나왔습니다. 6월 1일자로. 지도 않았는데. 예. 야, 내가 이제 트와이스가 50만 장. 그다음에 엑소의 백현이라는 친구 솔로. 나 옛날에 백현이랑 저기랑 사귀었었잖아. 소녀시대 누구랑.
연예사는 아닌가? 제가 잘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네. 어. 하여튼 아닌가? 요번에 엑소 솔로 앨범도 일주일 동안 70만 장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음원 쪽으로는 조금의 쏠림 현상이 있고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분수령이 6월 14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BTS가 이제 유료로 온라인 콘서트를 합니다. 온라인 콘서트라는 예, 거죠. 이미 SM에서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6회차에 걸쳐서 봤어요. 예, 33,000원 객단가로 이제 유료로 했었고요. 그게 한 6팀의 아티스트가 30만 명을 모객했습니다. 아, 그걸 보는구나. 아, 봅니다. 유료로. 난 그거 예. 텔레비로 나중에 보면 되지. 텔레비로 그거 돈 안 주고 틀어줍니다. 안 틀어주는 TV로 거야? 영원히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영원히? 예. DVD를 안 나와? DVD로 유료로 팔겠죠. 어.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6월 14일자 나오는 게 BTS가 무료로 했을 때 유튜브로 했을 때 200만 명이 동시 접속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유료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겠느냐? 만약에 50만에서 100만이 접속을 해버리면 이게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6월 14일? 예. 나 원래 엔터를 버려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 호기심이 6월 들리면서 14일 날 BTS의 유료 이름이 방방콘인데 유료 방방콘이 만약에 50만 100만 이상 동시 접속해버린다 그럼 매출이 400억이거든요. 야, 옛날에 학원이 오프라인 수업하다가 메가스타디가 온라인으로 돈 버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렇죠. 잠깐만. 그렇게 만약에 400억이 찍혀버린다. 그러면 그러면 사실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오프라인 공연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이거 찍고 나서 9월 달에 얘네들이 IPO 해버리면 이 말이 나올 거고 그때만 굉장히 핫할 수가 있겠네. 그런 상태에서 9월쯤 갔을 때 아시아 지역 일부에서는 조심하면서 하면은 뭐 12월 정도에는 저희가 콘서트를 일본이나 한국 정도에서는 재개를 안전한 나라들 위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투자자들은 2021년, 2022년을 볼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2분기 숫자는 꽝 아니야? 2분기는 최악이죠. 최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최악이죠. 그래서 2분기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가격 결정을 할 거다. IPO 지금 이제 JP 모간하고 NH 한투 요 세 개 회사가 주관사거든요. 어떻게든 제가 만약에 IPO 담당자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상식이다. 바보가 아니면 할 수밖에 그럼요. 없. 2분기 나오면 완전 꽝 되는. 그럼요. 2분기 나오고 나서 63빌딩에 기관 투자자들 오라고 해봤자 이제 그 가격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하고 2분기 실적 꽉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도 한번 아무리 지금 다 알고 있다 그래도 한번 놀랄 거고 한번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3.5조 이상에서 굳이 첫날 상장 유통시장에서 핫하고 핫할 때 들이댈 필요는 없다. 저희가 특정 종목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대여라고 언급됐던 IPO 종목들 중에 첫날 과열될 때 들어가서 기억이 좋았던 종목이 몇 개? 아니 정말 이것도 정말 이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정말 내가 희한한 게 이거를 몇 번 얘기했거든. 이건 전략에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아니 얘기를 해. 근데 이거 상식이거든. 상식이죠. 근데 IPO를 해. 개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어마무시하게 몰리죠. 왜 저러지? 근데 또 그때 되면 막 온갖 정말 미디어랑 막 신문이랑 뭐 온갖 좋은 얘기들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들 것 같아. 막 이게 뭐 앞으로 비즈니스가 얼마나 좋아지고 이런 게 뭐 그럼 작살 나거든. 거기서. 작살 나죠. 작살 정말 거기서 죽는 거거든. 그렇죠. 장이 올라가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거랑. 근데 이번에도 내 생각에 4조 정도의 상장을 하면서 이제 6조짜리 이제 그런 언론지 스프레스에 막 뭔가를 띄우면서 개인들이 쫙 몰리면서 뭐 이런 거 나오겠네 또. 그러면 차트가 이제 이런 그렇지 마. 종목명은 제가 언급을 안 참 이거 황영이랑 얘기가 옛날 생각나면서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어 얘기를. 네네. 그래서 욕을 또 먹었어 그때. 나한테 욕한 거 사람은 좋은 기업보다 욕한 거 기억해. 그렇죠. 당신들이 뭐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주가가 떴다는 거야. 그래서 한 일주일간 난리가 나더라고. 뜨면 좋은 거 아닙니까? 뜨면 좋은데, 그러니까 당신 말 듣고서 일찍 팔았다 안 이거야. 샀다. 아니 샀다가 일찍 놀래가지고 팔았는데 정말 그 말 딱 나오고서 다다음 날인가부터 빠져서 그 주가는 영원히 못 보고 있어. 그 영원히 못 본 종목이 영원히 많습니다. 못 보는 종목이 많아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잡주가 아니고 잡주가 아니에요. 기본 1, 20조 시총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만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하다. 이게 방탄이 핫하기 때문에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엄청 쏠릴 거예요. 그럼 그런 와중에서 대장이 나타나면서 대장이 퍼로 한 3, 40배를 받으면 밸류에이션도 이제 백업이 25배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밑에 애들이 25, 30배 가는 얘도 그러면 25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20배도 비싸다고 하다가 뭐 그렇죠. 그렇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이 또 유독 제 세그먼트 내에서 제일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만큼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요. 근데 음반 음원에서 조금 계속 레코드 하이가 나와주면서 이쪽으로 쏠리는 건가?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네. 2분기가 이거는 2분기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안 좋은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보는 모멘텀의 분수령은 그 6월 14일자 유료 BTS 콘서트가 어느 정도 놀라운 숫자를 만들어 주느냐. 근데 이미 이제 무료콘이 200만 동시 접속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거와 대비해서 봤을 때 유료로 해도, 그러니까 BTS는 이게 의외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아시아 밖에서 유료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BTS를 제외한 나머지 아티스트들은 아시아 밖에서의 공연 수요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예. 뒤에도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렸지만 일본 아티스트들이 전체로 다 뭐 100팀이 됐든 1000팀이 됐든 다 묶어서 아시아 밖에서 공연하는 수요가 연간 20만 명이고요. BTS 혼자서 아시아 밖에서 모객하는 게 66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J-팝과 K-팝의 위상 차이가 지난 15년간 좀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나는 예, 99말 00초만 해도 J-팝이 더 위에 있었지만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통할 줄 알았는데 안 예. 먹히더라고. 블핑도 그렇죠. 뭐 이게 걸그룹의 태생적 한계와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스트 BTS가 누굴 거냐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더 많은 거지. 이게 뭐 하기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타이제이션은 되고는 있습니다만 BTS처럼 8,900억을 벌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걸그룹 팬덤들은 그냥 덕후처럼 좀 지내다 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통 걸그룹 팬덤은 아무리 그래도 남자들이 많을 텐데 남자들이 좀 이렇게 단순해서 굿즈를 많이 사진 않는 것 같아. 굿즈는 제가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 노래는 유료로 듣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나도 걸그룹 좋아하는데 예. 지금 모르겠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워낙 또 다양한 너무 많아. 팀들이 많고. 예. 근데 또 이제 보이그룹 팬덤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예. 아까 누구지? 옛날에 그 SM의 동방 네. 토호신기. 예. 정말 꽤 전문적인 여성인데 예. 아직까지도 토호신기 콘서트 있으면 일본 가고 그랬던 사람이야. 당연히 가죠. 근데 예. 일본을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그럼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계셔. 시집은 안 가고 그거만 하고 있다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그냥 토호신기를 지금 그렇죠. 너무나 괜찮은 토신기. 친구거든. 예. 특히 거기에 누구냐면 유노가 아니라 예. 그 누구죠? 최강창민을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유노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최강창민 막 근데 둘 다 워낙 반듯한 이미지여서 그러니까 예. 그런 약간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둘 다. 그렇죠. 저는 뭐 예. 그만 이제 진도 나가야겠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그림 10번을 보시면 BTS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성공을 거두면서 2018년부터 빅히트가 회사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내재화를 위한 수순이죠. 그래서 2018년도에 BNX라고 하는 완전자 회사를 설립했고요. 이 회사가 키입니다. 작년 매출이 730억이고 올해는 1,000억이 당연히 훌쩍 넘을 텐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위버스라고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위플리라고 하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커뮤니티 플랫폼에서는 뭘 하냐면은 BTS 나오는 예능 컨텐츠들 또는 BTS 콘서트의 티켓팅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위버스에서 요번에 유료 방방콘도 위버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이버 TV에서 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네이버와의 결별을 고하고 이제 우리가 할게. 플랫폼에 떼주는 수수료 안 줘도 될 것 같아.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플랫폼 독립을 한 거고 위플리는 뭐냐면은 굿즈 판매도 그냥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을 설립하면서 공연 제작하는 자회사들, IP 라이선스 하는 자회사들 2019년에 쪼갠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연 제작, IP 라이선스,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이런 쪽을 다 쪼갰고요. 20페이지의 그림 13번 보시면은 이제 플레디스 요번에 인수한 회사인데 2019년도 데이터를 보시면 음반 200만 장, YG의 2배고요. 모객이 45만 명, JYP와 비슷합니다. 플레이스가 꽤 큰 곳이네. 네. 이거의 70% 이상의 전력이 세븐틴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븐틴이 이게 상장사 소속이 아니어서 저희가 약간 팬분이 아니시라면 생소한 거지. 정량 지표로 봤을 때 K-팝 보이그룹 3대장입니다, 현재. BTS, 난 누군지도 몰라. 엑소, 그 다음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유명한 친구가 누군데 이름 아주 유명하죠. 개인 멤버는 제가 당연히 모르죠. 보이그룹인데. 네, 그래서 보이그룹도 알아야지. 뭐 몇 명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3인조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군이죠. 3대장이니까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의 인지도로만 본다면 BTS, 토호신기,
그다음 세븐틴입니다. 막강하네. 두 개나. 엄청 막강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세븐틴의 어떤 경쟁 보이그룹들, 경쟁이라기보다는 살짝 약간 한 단계 아래죠. NCT나 갓세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난 오히려 NCT와 갓세븐은 아는데. 오히려 아시죠. 근데 세븐틴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상장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언급드린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예, 세븐틴은. 그런 상황이고요. 빅히트 엔터 실적을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림 16번에 지금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잘 냈습니다. 1분기 그래도 1월 말부터 코로나였고 2월, 3월 두 달이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가능했을까? 영업이익 230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음반, 음원, DVD, 블루레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짜내기고요. 좋게 말하면은 이제 음반, 음원에 집중했다. 그래서 DVD랑 블루레이를 이제 그 작년 공연, 지금 투어를 못 도니까 작년 공연 거를 DVD랑 블루레이로 구워서 이제 발매를 했더니 2주 동안에 일본에서만 매출이 나온 게 7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매출들이 이제 애드업이 돼서 음반 음원으로 1분기는 좀 버텼던 거고요. 버텼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잘 나왔던 거고요. 2분기는 좀 깨지겠지만 이제 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회복을 한다라는 거고 23페이지의 그림 22번을 보시면 올해 실적은 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23페이지 그림 22번에서 제가 이제 매출 요소들을 분해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로 분해한 게 음반 음원이 35% 비중, 투어가 30% 비중, 나머지 플랫폼, 라이선스, 굿즈가 35%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생각보다 막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막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완전히 한 반토막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생각하고 있었지. 아닙니다. 그래? 네. 음반 음원은 늘어나고요. 실제로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주요 기획사들 빅히트, SM, JYP 모두 음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음반 음원에서 좀 백업을 해주고 투어는 제가 3토막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가정은 아닌데 정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5토막 마이너스 80%까지도 보시는데 저는 일단 3토막은 마이너스 65% 난다 라고 본 거고, 근데 나머지 플랫폼 IP 굿즈 같은 매출들은 그만큼은 안 빠질 것이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블렌디드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15% 매출 감소, 한 20%대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막 40-50% 이익이 반토막 나고 그거보다 더 안 좋아지고, 그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행 상영관이잖아요. 그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정말 상영관은 내가 극장 한번 갔다 온 뒤로 쇼크였어. 지금도 쇼크입니다. 나 지금 진짜 아니 개점 휴업 상태가 나 저번에 아마 방송 중에도 녹음했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 넓은 극장에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CGV도 제이콘, 심지어 제이콘도 공식 의견을 저희가 홀드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영관 쪽은 이쪽은 좀 다르네.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림 25번 보시면 결국은 유통시장에서는 분명히 스튜디오 드래곤과 비교를 많이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PM 분들은 그렇지. PM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럼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워낙 화끈했던 기억이 있어. 동종 섹터 내에서 스드가 아직도 35배, 40배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빅히트랑 비교를 5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국내 MS만 비슷하고 나머지는 빅히트가 압도한다라는 겁니다. 성장성, 뭐 수익성, 해외 매출 비중, 해외에서의 뭐 인지도, 영업이익. 자칫 이거 잘못되면 빅히트만 하나만 가져가고 나머지 다 던져버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수급이 쏠림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빅히트가 3조, 4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전에와 이유가 많이 달라졌거든. 그렇죠. 많이 달라졌죠. ENM이 가장 피해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 가져가면 되니까 나머지 던져버리게 되거든. 맞습니다. 포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야, 그래서 이게 이 빅히트가 3조고 나머지 상장 엔터 3사 합해도 2조거든요. 그래서 수급 쏠림이 아마 세게 나오면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빅히트 상장하고 단기간에는 상장 3사 주가는 아마 시들시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채우고 나셔서는 오히려 이제 엔터 세그먼트가 이제는 시총 한 뭐 6, 7조 정도 되는 이제 비교적 버젓한
좀 그림이 나오는 세터가 된 거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후광 효과나 그때부터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미리미리 봐두자라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네. understand.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봐주시면 그 테이블에서 표 4번 일단은 지금은 시총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는 공연 재개 시점을 2021년 1분기 정도로 보고요. 그 2021년 1분기 때 공연이 재개된다라고 봤을 때 21년 순이익은 한 900억 정도 됩니다. 플레디스 합병 기준이고요. 이 900억 기준으로 35배를 곱해보시면 3.15조 원. 이 3조 1,500억 원을 저희는 일단은 이제 기준 시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3조 1,500억 원을 기준으로 유통시장에서 낮으면 매수 메리트가 있고 높으면 고민을 하시는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3.5조에서 4조 사이에서는 사셔도 크게 먹을 게 없다. 예. 물론 오버슈팅을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려요. 뭐 기관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4조에 사실 수 있죠. 왜냐면 4.6조에 파실 수가 있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이제 기관은 그게 안 되니까 기관은 4조에 들어갔다가 4.65조에 팔 수가 없어요. 그치. 네. 뭐 걸려있고. 그때부터 팔면은 그렇죠. 락업도 일단 걸려있고 락업도 걸려있고 네. 또 팔기 차면 박살나. 팔면은 팔면서 내려올 텐데 그럼 실제로는 4조부터 사면은 4.1 몇 조에 평단이 찍혔다가 내려오면서 팔면은 뭐 4.3 몇 조에 팔 그럼 먹는 게 없거든요. 5%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15조 정도를 기준 시총으로 잡고 IPO 프라이싱은 공격적으로 안 할 것이니 IPO 청약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고 유통시장에서 수량을 채워가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증권신고서에 지금 요번에 이제 예심 청구를 할 때는 그 공모 주식수를 밝히지 않았어요. 통상 밝히기도 하고 밝히지 않기도 하는데 일단은 신주 모집과 구주 매출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가 나오는 제 예상키로는 7말 8초 정도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벤트 드리븐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모멘텀을 먹는 애들도 있어서. 아, 물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친구들 수요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시장이 꽤 커요. 그럼요. 그래서 그때 네. 슈팅을 그걸 예. 먹으러 가는 거지. 4주에 사서 6주에 팔고 나오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세지 뭐. 예, 그러면 예. 드락해서 예. 밀어붙이면 쫓아들어 오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 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뭐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십시오. 그거는 네. 그리고 내일은 뭐 며칠 날부터 오르고 며칠 날 빠질 것이다. 이건 알 수도 없고 예측이 어렵죠. 그냥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건데 네. 그냥 중간중간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인베스트먼트 투자의 생각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 이제 몇 년 됐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저랑 같이 네. 오셨다면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고 네. 그게 뭐 순간적으로 6만 원 가니까 4만 원에 하셔가지고 6만 원에 파셔. 이게 되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예,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시 예. 한번 드리고 네. BTS 얘기를 할까요 이제? 네, 37페이지 봐주시면 일단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이제 BTS 유명하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일단 37페이지 BTS를 포함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표 6번과 같이 점추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점추정을 이제 해본 부분은 일단은 2020년도 예를 들어 투어를 봐주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57% 제가 이제 역신장 할 거고 285만 명 정도는 관객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숫자도 너무 과하다. 근데 지금 일단 YTD로 130만은 이미 찍혀 있습니다. 네, 1, 2, 3월 달에 공연한 게 한 130, 40만이 있고요. 그만큼이 이제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제 4분기 말께 한 11월, 12월 정도에 빠르면 아시아 쪽에서의 공연 재개를 뭐 기획사들은 조금씩 이제 예상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혹치를 좀 넣어 놓은 거고 만약에 그것조차 없다. 올해 12월 31일까지 공연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한 150만 명 정도로 시장 끝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그로스가 한 75% 정도 나오고요. 예. 그거만큼은 이제 가정을 하실 때 바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음반 쪽을 봐주시면 음반은 제가 3,240만 장 위로 11% 플러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는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추정한 거야? 그냥 당신이 저요? 이거 일단 19년까지는 다 있는 숫자고요. 아니 당연히 알고 20년 거를. 20년 추정은 투어 모객은 공연의 특성상 보통 넉 달 이상 이전 시점에 저걸 합니다. 어나운스를 합니다. 어떤 공연장에서 이게 굉장히 빵이 많을 줄 알았다. 아닙니다. 이게 1, 2, 3월 달에 한 애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블랙핑크가 지금 보시면은 YG의 맨 밑에 25만 찍혀 있잖아요.
이미 사실 18만 명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그냥 네. 올해 거의 빵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빵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 오케이. 내가 잠시 1월부터 착각했- 3월까지 140만 명은 공연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뭐 음반 판매량도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찍혀 있는 게 있고요. 그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음반은 제가 보는 거는 시장 그로스가 15%까지도 나올 수 있다. 15%의 근거는 지금 빅히트는 제가 충분히 공격적으로 가정을 했고요. 밑에 SM과 JYP에서 업사이드가 조금씩 나옵니다. SM에서는 샤이니 7월부터 제대해서 활동하는 부분, 그리고 엑소 쪽 지금 요번에 백현 솔로만 70만 장, 80만 장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M 쪽에서 아티스트들 조금 업사이드가 있고, JYP 보시면은 트와이스가 제가 좀 많이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트와이스가 앨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장 더 낼 겁니다. 예, 지금 많이 냅니다. 미나는 안 나오던데 계속 아직? 트와이스 지금 요번 앨범 완전체로 아 미나가 나왔단 6월 말이야? 1일자로 이럴 수가. 그럼 앨범을 모아렘 모아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아렘 모아? 왜 몰랐지? 요번에 나왔습니다. 지금 초동 판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걸그룹 신기록을 지금 JYP 주가는 어땠어요? JYP 주가는 요번에 사실 급락장에서 워낙 잘 버텼고 최근 한 달 퍼포먼스만 보면은 옆으로 횡보입니다. 그냥 만만치 않을 거야. 네네네, 숫자가 너무 맞습니다. 깨져가지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제 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4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네. 이게 지금 BTS 투어가 올해는 이제 안 잡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BTS 투어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좌측을 따라가 보시면은 1억 7천만 불, 약 2천억 정도가 투어 매출이 나왔는데 이 2천억이라는 숫자는 글로벌리 한 5위, 6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BTS가 음반 음원의 매출액이나 투어 매출액에서 비교되는 대상군이 누구냐면 뭐 아리아나 그란데, 오. 그다음에 브루노 마스, 공연으로 보면은 뭐 메탈리카 이런 애들이랑 연매출이 비슷해요. 메탈리카 아직도 공연을 열심히 합니다. 메탈리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금. 죽이지. 이런 아티스트들하고 뭐 퀸 앨범이나 공연 그 빈도수나 매출이 비슷한 게 이런 팀들이에요. 퀸, 메탈리카, 아리아나 그란데,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이런 애들이 지금 경쟁자이지 지금 아시아 안에서는 아예 적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2000 지금 19년도 ATP를 보시면 콘서트 투어 티켓의 ATP가 아직도 113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아 외 지역에서는 지금 평균 ATP가 125달러거든요. 125불. 그래서 이제 이 125, 130 정도라는 숫자에 가까워지는 그림까지는 갈 거다. 아시아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에,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BTS 외에 아티스트가 너무 없다. BTS 군대 가면은 사실상 뭐 끝이다. 연간 영업이익 1,000억은 이제 한번 보고 끝 아니냐 이런 그런 말들 해. 많아요. 나도 아재들, 네. 개저씨들 잘 모르니까 모여가지고 그런 의견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세븐틴 인수 외에 그럼 TXT가 스케일업이 얼마나 빠르게 될 거냐? 나머지 오른쪽 애들이. 47페이지에 그림 77번을 봐주시면 이 TXT도 T by T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뭐 몬스타 X, 몬스타 X는 아는데. 몬스타 X를 아시면은 그래도 뭐 아니, 우연히 한번. 굉장히 이제 뉴한 이미지로. 그래서 지금 TXT가 지금 데뷔 경과 월수 대비 초동 판매량에 올라가는 추이를 보시면 지금 NCT, 스트레이키즈, 몬스타엑스보다 많이 앞서 있고요. 그러면 사실 NCT 위에 보이그룹이 누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BTS, 엑소, 세븐틴 요 세 팀밖에 없어요. TXT라는 애들이 또 막강하다. NCT보다는 지금 속도가 위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 팀을 BTS는 논외로 치더라도 엑소랑 세븐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올라갈지 말지를 봐야 되는 정도의 속도라는 거죠. TXT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김윤희 연구원이 TXT나 세븐틴 같은데 프로듀스는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프로듀싱이요? 프로듀싱은. 음반 TXT는 방시혁 대표가 하겠죠. 직접 그럼요. 그러면 컨셉 자체를 다 방시혁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자친구는 사실은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력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여자친구가 되게 키 큰 친구들이죠. 키가 그렇죠. 6명 6인조 키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다. 라이브가 굉장히 뛰어난 노래를 친구들. 잘하더라고. 유튜브에 MR 제거 영상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잘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팀인데 실적에 도움은 크게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BTS, TXT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정도에 이제 빌리프랩 아이돌이 나옵니다.
49페이지에 이제 그 그림 83번을 봐주시면 6월 26일부터 이제 엠넷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되는 게 있는데요. 아이랜드라고 해서 빅히트가 48% 지분, CJ ENM이 52% 지분 투자를 한 요 보이그룹 프로젝트가 보이그룹이야? 예, 보이그룹. 대박 나겠는데? 대박 나죠. ENM이랑 엠넷이 뭐 작년에 좀 약간 구설수가 있긴 했으나 지금 49페이지 그림 84번을 보시면 이게 채널의 파워입니다. 결국은 팬덤을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의 초동 판매량이 보이그룹 기준으로 보시면 2017년 이미 3년 전에 워너원이 41만 장 찍었고요. 이게 데뷔 앨범의 일주일 판매량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52만 장 찍었고요. 올해 일본에서 33만 장 찍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지어 이번엔 또 빅히트랑 합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강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초동에서 정말 놀라운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요새 채널만 틀면 다 트로트만 나오는데 한번 분위기 바뀌겠는데. 그렇죠. 예. 저것도 시작한 것 같던데 그 미국에서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 선발하는 네네. 보아도 나오고 성시경도 나오고 뭐 있던데 이름 까먹었다.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옛날 거 보여줄 건가 어디 아닌가 요새 거 같던데. 네. 헷갈린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게 모멘텀들이 있어서 아마 이제 BTS 비중을 60%대로 줄이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이거 파트 4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요 다른 이제 자회사들 인수한 것들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기업은 SM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빅히트는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치. 지금 63페이지에 지금 제가 상장 3사 중에 SM을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의 기획사들의 생존 내지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음반이 근간을 이뤄주고 음반, 코어에 집중을 한 상태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뛸 수 있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으냐.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 조건에서 탈락되는 애가 사실 YG예요. 음반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JYP는 두 번째 조건에서 좀 아쉽죠. 탄탄한 보이그룹 팬덤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를 아직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M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첫 번째 일단은 이제 그림 102번을 보시면은 온라인 콘서트를 6번 이미 했고요. 30만 명 모객을 했습니다. 나 이거 한다는 뉴스만 들었는데 이미 다 이게. 했습니다. 4월자부터 5월 31일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까지 6팀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이그룹 팬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이 파이프라인 가치가 명확하게 나오는 기획사가 SM이고 또 SM과 네이버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비욘드 라이브 이게 SM 네이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K-팝 컨텐츠라는 데 있어서 플랫폼 장악력을 갖고 가고 싶어 하고 SM은 어찌됐건 이제 뭐 빅히트라는 거성이 있긴 하지만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보이그룹을 중심으로 이게 보이그룹은 수명이 길다라는 걸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어떻게 하냐 보이그룹으로 돈 되는 건 그렇죠. 보이그룹이니까. 파이프라인을 길게 가져가는 그 니즈가 확고한 데가 이제 SM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NCT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그러네. NCT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127에 웨이션 V에 뭐 드림에 정체성이 모호하고 오히려 팬덤 결집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우려를 하셨었는데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YTD 기준의 음반 판매량에서 BTS 바로 다음이 NCT입니다. 내가 갑자기 여담으로 이래서 뭐 진지한 분위기 끝낸다 뭐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지. 뭐요? 내가 우리 와이프 되게 어제 병원에 이제 병실에 둘이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와이프 친구 딸 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참 되게 친한 친구분이 하나 계시는데 딸이 정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아들들은 너무 연애를 하고 다녀가지고 문제인데 연애 한 번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생일 잔치를 갔다 온다고 막 뭘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다. 다행이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아니 누구다 어떤 보이그룹의 어떤 남자의 생일인데 걔는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근데 카페에 모여가지고 심지어 안 와요? 안 오는데 카페에 모여서 싫어야 카페에 모여서 막 나 생일 잔치하고 같아서 충격받은 거야. 생일 케이크 한다고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얘네들 그래서 내가 충격 받을 수 있죠. 내가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엄마가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 오지도 않고 말이야. 다들 어디 갔냐 했더니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갔대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남자녀들 이 모양이다 막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몰랐지. 너 딸 둘이잖아. 그래서 불안합니다. 뭐 불안해. 근데 안 와도 생일 파티를 따로 한다고 하더라고. 생일 잔치를 막 해가지고 꾸며놓고 사진. 저는 그래서 불안해하느니 그냥 제가 바래다주고 거기 이제 뭘 바래다줘. 너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그러지 마.
하여튼 재미없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네.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요는 지금 NCT가 장난이 정도는 아니다. 보이그룹 팬덤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 예. 한 방이 있다는 거죠. 예. 생일 되면은 막 그 지하철 같은데 생일 잔치 올라오고 아유, 그런 게 다 연동돼 이 돈으로. 팬덤 그룹이 하는 그럼요. 거더라고. 예. 자금력이 됩니다. 이런 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SM 봐야 된다.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정량도 앨범 판매량이 올해 늘어납니다. 두 자릿수 늘어나는 팀이 최소한 빅히트랑 오늘, SM. 오늘 배운 게 영화관과는 다르다. 아 많이 다르다. 예. 오케이. 왜냐면 음반 매출은 지금도 꾸준히 그러니까 무형의 컨텐츠 무형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영화관은 무형의 매출이 없잖아요. 지금은 숫자가 안 좋으니까 좀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꼭 옛날에 오프라인 학원들이 온라인화 되면 그때 그 정도까지는 쉽지 그 정도까지는 이제 봐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14일자 그 숫자가 많은 것들을 암시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BTS 공연을 보고 싶지만 못 보는 지역들, 그런 음영 지역을 또 커버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콘서트가 의미가 없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33,000원짜리 객단가가 얼마나 많이 몰릴지. 저는 이제 100만 명 이상이면은 서프라이즈다. 400억 매출이다. 나올 것 같은데. 400억 매출이면은 오프라인 공연과 같은 물리적 이동이 없고 수익성이 좋다라고 가정하면 한 진짜 막말로 100만 명 가까이 모객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익 기준으로는. 물건 팔기를 하면 400억 팔려면 진짜 힘든데 참 네. 이런 거 뭐 신기해. 무형제 경제라는 그렇죠. 게. 예. 그래서 저는 엔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오케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는 있습니다. 어그리합니다. 네, 네. JYP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여서 네. 잠깐만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때 실적을 잘 헷갈리는 뽑아놨고 게 실적이 괜찮더라고. 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가 올해까지는 정말 나 아직 안 죽었어. 너무나 건재해라는 모습을 메시지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트와이스가 내년이면 이제 재계약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갓세븐 있잖아. 갓세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죄송합니다. 부분이 갓세븐과 스트레이키즈 보이그룹이 1티어까지 못 올라와요. 1군이 없어요 지금. 거기도 1군, 2군이 있구나. 1군, 1.5군, 뭐 2군이 있는데 지금 1군 급간에 들어온 팀이 BTS는 0급간이라고 치면 엑소, 세븐틴, 올해 이 페이스대로 가면 NCT. 솔직히 있지도 생각보다 못 올라오는 거야. 있지는 아직은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속도는 좋아요. 올라오는 속도가 좋아서 분명히 레드벨벳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레드벨벳보다는 빠른데 트와이스 빌핑 속도가 나올지는 3분기에 나오는 앨범의 그 속도를 봐야 되는 거죠. 판매량을. 근데 어찌됐건 있지는 지금까지의 속도로만 봤을 때는 괜찮네? 근데 트와이스가 당장 내년에 재계약 이슈가 나오든 정량이 꺾이든 할 텐데 재계약이 와요? 오래됐죠 트와이스가. 예. 그러면 결국은 있지가 내년도에 당장 앨범 100만 장 정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속도가 올라오더라도 내후년입니다. 트와이스에서 일본 3인방이 일본으로 돌아가면 되게 타격 있겠는데? 또 왜 그런 가정을 하십니까? 아니 전에 그 중국 애들 돌아가고 그랬었잖아요. 많이 돌아갔죠. 항상 SM. 자기 나라로 가서 연애 활동하더라고. 본국으로 가서 이제 성서도 저희 가서 하잖아. 중국 가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 보통은 이제 회귀 본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와이프가 어디서 걸그룹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데 꼭 이상해 보인다고 나한테. 걸그룹이야. 예. 요즘 별로 잘 안 듣는데 옛날에. 요즘은 근데 나이대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여서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우리 애들은 힙합만 듣기 때문에 내가 걸그룹 가끔 보고 있으면 아빠 되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근데 뭐 그 음악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일단 상장 3사는 SM 올라오면 이제 빅히트. 아니 나는 오늘 아이디어 정리가 좀 되는 게 지금 이제 전자랑 은행주도 튀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뭘까? 뭐 변동성이라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 구간에서 그 컴퍼니를 찾아야 되는데 네. 사실 전혀 눈여겨보지 논외에 않았었던. 놔뒀던 네. 곳이었는데 네. 관심을 갖고 좀 더 뒤져봐야겠어요. 네. 전희연 연구도 더 뒤져보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찾아주면 가을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맡고 있는 파트가 또 만만치 않죠, 지금. 근데 다들 그쪽 파트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 나는 네. 잘 좀 한번 뒤져봤죠. 마무리 칠까요? 네. 세미나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오너라 이리 온! 고생했어요. 네.